근데 우리가 향을 맡았을 때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페놀은 굿바인 거예요? 그 정도로 굿바이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올리브오일 마스터 겸 올리브오일 소믈리에 올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연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일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지금 올바인이라는 닉네임 캐릭터로 팔로우는 없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존재감은 하나도 없지만 그린 올리브, 우리가 그 절임 올리브를 이제 테이블 올리브라고 하는데 그 테이블 올리브를 아마 그린 올리브도 봤을 거고 블랙 올리브도 봤을 거예요. 그린일 때는 굉장히 사실은 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블랙이 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린일 때는 굉장히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깔끔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오일 함량이 작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초기에 생산하고 끝에 생산할 때 극단적으로는 10배까지 생산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생산되는 게 10병을 생산하고 한 병에 10,000원이라면 여기는 1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농사꾼 입장에서는 조기 수확과 이렇게 늦은 수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수확 시기를 언제 결정하느냐가 첫 번째 이 레시피가 됩니다. 무조건 좋은 올리브 프리미엄급을 막 프루티한 향이 막 엄청나게 넘쳐나고 썬맛과 매운맛이 굉장히 적당하게 그 오리지널 그런 균형점 잡힌 맛을 구하는데 이 뒤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향을 맡았을 때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맡았을 때 프루티한 향보다는 뭔가 깨름직한 향이 나고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식으로 나면은 그거는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적으로 추출한 거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아래에 버진 올리브 오일, 그건 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0.8%에서 2% 밑에까지는 버진입니다. 2%를 넘어가는 람판테라는 이름을 씁니다. 람판테는 식용을 할 수 없습니다. 람판테는 유럽에서 옛날에 호롱불 불 켜던 그 기름입니다. 식용으로 먹을 수 없는 산도 2% 이상의 람판테를 정제해가지고 그 엑스트라나 버진이나 이 5% 정도를 95%대 5% 정도 가미해가지고 그거를 꺼내놓으면 퓨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찌꺼기에서 다시 그거를 화학적으로 오일을 막 짜내가지고 그걸 다시 정제해가지고 거기에 95%에 다시 엑스트라나 버진을 5% 정도 가미하면 그게 포마스가 됩니다. 올레오칸탈이라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25가지의 폴리페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발견된 거는 한 40-50년밖에 안 됐습니다. 대학교 학자가 이탈리아를 방문해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그냥 생으로 먹었는데 이 후추맛처럼 이렇게 매운맛이 뭘까? 그 구조가 이부프루펜, 소염 진통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레오칸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이부프루펜 소량을 먹는 거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염증, 항암 이런 쪽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중에는 올레오칸탈의 연구가 제일 활발합니다. 폴리페놀이랑 올레오칸탈이 각각 다른 성분은?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물그리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 2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만. 근데 올리브 오일에만 유독 들어가 있는 다른 식물에는 절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폴리페놀 중에 하나가 올레오칸탈이에요. 올레오칸탈은 폴리페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위의 개념이에요. 근데 올리브 오일이 그 열에 약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하지 않습니다. 폴리페놀은 열에 약합니다. 그러면 이게 볶음했으면 이제 폴리페놀은 굿바인 거예요? 어떻게 보나요? 그 정도로 굿바이는 아닙니다. 보다 훨씬 높아야 되죠? 우리 이렇게 가정용으로 괜찮은 거죠? 이게? 유럽 사람들이 6,000년 동안 올리브를 써왔고요. 그 사람들의 이 식용 오일은 올리브를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가열하고 이렇게 하지? 발연점, 스모크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좋은 퀄리티 올리브 오일들은 210도. 자, 튀김 온도는 얼마일까요? 170도에서 가열하면 높게 올라가는 게 190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가열하지 마라 왜 가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왔을까? 이렇게 비싼
좋은 올리브 오일은 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슐랭 스타에서도 이런 거는 가열 안 합니다. 가열을 해가지고 향을 없애버리고 좋은 영양을 없애버리고 맛을 없애버리는 걸 왜 굳이? 올리브 오일을 뭐 빵에다 찍어 먹고요, 샐러드 드레싱을 하고요. 그거 말고는 없나요? 모든 요리에 다 사용 가능하죠. 밥할 때 넣어야죠. 네, 밥할 때도. 보통 감능 평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프루티한 향과 그리고 쓴맛, 매운맛 이 세 가지를 점수로 체크를 합니다. 이 컵은 이탈리아에서 만든 국제 공인장이거든요. 이 파란색 코발트 블루가 이게 공인장입니다. 이게 색깔이 있는 이유는 올리브 오일을 따랐을 때 올리브 오일 색깔이 안 보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색깔은 그린색일 수도 있고 골드색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소믈리에들이 이 시음 테이스팅을 할 때 선입견을 갖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색깔이 있는 색깔을 구분할 수 오일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게 이렇게 색깔이 있는 잔을 테스트합니다. 적선 올리고 이걸 잔을 손바닥으로 감쌉니다. 보통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테이스팅할 때 향을 맡을 때는 25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를 만들어 가지고 향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향을 발사시킨 상태에서 이제 향을 맡는 겁니다. 이렇게 마실 때는 약간만 머금습니다. 그리고 와인 먹을 때 우리가 그 바람을 빨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공기를 주입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넘김을 하시면 됩니다. 목넘김을 하실 때 이제 매콤한 치고 올라오는 그 맛, 그 강도를 평가를 하시면 돼요. 쓴맛도 이렇게 중간값과 약한값 이렇게 점수로 평가하고 매운맛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10점까지. 파레라 품종은 새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너무 이 올리브 나무에 달려들어가지고 올리브를 쪼아먹고 좋아해가지고 올리브 품종에는 모두 유래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어원이 다 유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새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보통 이제 빵, 탄산수, 사과 이런 걸로 이제 입을 씻어냅니다. 피쿠알은 스페인에 재배되는 품종 중에 50%를 차지합니다. 안달루시아의 하옌시에서 그 하옌시라는 데가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스페인이 한 50% 차지하는데 그 반을 하옌이 차지합니다. 그 하옌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재배하기가 쉽고 오일 양도 많고 퀄리티가 기본 이상을 합니다. 얘가. 어디에서 찍으면 가장 멋있을까? 감사합니다.